안녕하세요. 최강스카이 입시연구소 김소장입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수시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시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전형이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일반고 학생들한테 매우 불리한 전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불구하고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불리하다고 하지만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건 이 전형을 잘 활용하면 분명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전형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라고 하는 생활기록부, 이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영역들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 부분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90%는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하려면 생활기록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학생의 3년간의 학교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인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봉사활동, 교과목 성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그리고 행동특성 및 발달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반영되는 이제 생활기록부의 내용들만 조금 따져볼 건데, 1학년하고 2학년에서 공통으로 반영되는 영역을 우선 보고, 그 다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반영되는 영역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초록색 칸, 이 부분이 1학년, 2학년 공통사항입니다. 출결 상황, 자율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교과목 세부 특기,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은 공통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반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오직 동아리 활동 한 개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동아리 이름하고 이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도만 소개해 주는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아리 활동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반영을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진로 희망 분야라고 하는 게 있죠. 무슨 직업 갖고 싶은지 적는 거. 그거는 이제 미반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생각이 안 나면 탐색 중, 고민 중이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교과목 세부 특기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은 요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요 부분 이외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서만 반영하는 영역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요 영역입니다. 수상 경력은 한 학기에 한 개씩 총 5개까지. 봉사활동은 시간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독서활동 또한 책의 제목하고 저자만 기재가 가능하고, 인적사항은 반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요 부분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만 반영하는 영역. 그러면 이거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2024 대입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죠. 수상경력, 봉사활동, 독서활동 전부 반영을 안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이 영역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억지로 시간을 만들고 찾아서 하지 마세요. 특히 의대 준비한다라는 친구들이 이거 억지로 다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모두 다 필요 없다라는 점. 그냥 학교에서 하는 형태만 해도 무방하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기록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쓰고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교과 성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년간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수치화시켜 놓은 게 바로 이 성적표라고 하는 건데, 자, 요게 어떻게 이제 수시 전형에서 반영을 하냐? 크게 두 가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교과 전형으로도 반영을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반영을 해요. 우선 교과 영역은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지금 보고 계시는 과목에 대한 단위수와 석차 등급만 교과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원점수, 평균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냥
숫자만 들어간다. 요게 교과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석차 등급의 평균 컷을 만들어서 반영하는 게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면 종합 전형은 어떻게 반영하냐? 바로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석차 등급을 뺀 나머지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를 반영하는 게 종합 전형인데, 종합 전형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숫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의 의미를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걸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국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 중에 문학이 있죠. 그 중에서 2학기만 봤을 때 종합 전형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요 원점수 88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한 거냐, 국어라는 과목에서. 근데 학교 평균이 75점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중에 이제 88점을 맞은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5.5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잘하는 친구가 많다라고 이제 의미하는 거고, 넓으면 넓을수록 전체적으로 성적들이 확 퍼져 있다.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봤을 때 이 친구의 원점수와 과목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물론 성취도는 A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3등급 23% 안에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구나 정도로만 의미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수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88점을 맞았지만 과목 평균이 62점이잖아요. 그러면 국어보다는 훨씬 더 이 친구가 수학적으로 학업 역량을 더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합전형에서는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전형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석차 등급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친구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판단이 아주 애매하다라는 거죠. 나보다 숫자상으로는 훨씬 내신이 더 좋다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종합전형에서는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합전형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종합전형에 대한 성적표의 분석만큼은 학교에서도 솔직히 그렇게 판단해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아니면 이런 입시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의 좀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충분히 종합전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활기록부의 세부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크게 평가 요소는 4가지의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인성, 이 4가지의 영역을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으로 분류를 해보면, 학업 역량에는 이제 교과목과 관련된 모든 영역들이 다 들어갑니다. 원점수, 평균, 학업 성취도, 교과목 세특 내용, 그리고 수상 경력 등등. 발전 가능성도 교과목 학업 성취도, 교과목의 세특,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 리더십, 아니면 진로나 자율활동 정도. 전공 적합성은 그 지원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학업 성취도, 교과목의 세특, 동아리 활동, 독서, 목록, 수상, 경력 등을 주로 보고요. 마지막 인성은 출결,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목 세특, 그리고 봉사 중심으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 이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반영되는 생기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수상 경력과 독서 목록, 그리고 봉사활동이 빠진다라는 거죠. 요 부분이 바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요소예요. 그러면 이 2개 학년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묶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학업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각 영역에서 다 반영이 된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학업 역량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분야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목과 관련된 내용, 특히 그 중에서 교과목 세특 내용의 영역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럼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고 동일하냐? 내신 성적이 좋으면 좋은 만큼 지금 얘기하는 이 교과목 원점수 평균 학업 성취도 세특이 매우 좋아지니까 이꼬로 종합전형의 내용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으면 그만큼 종합전형에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전형 준비하는데 뭐 학교 활동에만 치중한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활동을 다 잘하면서 심지어 거기에 공부도 매우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른바 일발 역전의 카드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신이 안 좋은데 종합전형으로는 어떻게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전형이 바로 이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왜 누구나 다 내 내신으로 저 학교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불구하고 종합이라고 하는 이 전형만큼으로는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까? 바로 이 종합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에 대한 이 착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 현재 보시고 있는 학교들 한번 쭉 보시죠. 서울대부터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서울 안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죠. 자, 이 대학들에서 우리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입시 결과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평균 입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서울대 2등급, 뭐 연고대도 2.2, 한양, 성균, 서강대도 뭐 2.5, 심하면 뭐 3등급, 뭐 국민대, 숭실대 같은 경우에 막 4등급 이런 학생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서울대가 과연 저 성적으로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내신으로 들어간다고 눈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내신을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걸 알고 있는데도 대충 숫자가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합전형 입시 결과 착시 효과예요. 실질적으로 종합전형은 숫자로 들어가지 않아요. 학교에서 참고 자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종합전형 붙었던 애들의 서류 내용을 다 보여줄 수 없으니 대신 그 친구들의 평균 등급을 보아하니 요 정도의 등급이더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급이 절대 등급이 아니에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등급이 나오면 이 평균보다 좋으면 거의 무조건 붙는다고 보면 되는데 종합전형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이 학교들을 지원했을 때 합격이 가능한 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입결로 보시면 안 돼요. 왜? 평균 입결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자사고, 외고, 영재고, 과고, 국제고 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보시는 대로 뭐 2등급, 3등급, 4등급, 심하면 5등급, 6등급에서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종합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걔네들에 대한 평가에서 내신은 의미가 없어요. 왜? 워낙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그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해석을 보는 거니까. 거기에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만 비교해서 보시면은 일반고는 솔직히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친구들을 뽑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반고 2등급을 뽑을까? 과학고 다니는 4등급을 뽑을까?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과학고 4등급을 더 선호하겠죠. 과고잖아요. 웬만한 일반고 1등급 대 애들보다 훨씬 잘한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도 특목이나 자사고나 영재고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 학교 커리큘럼이 좀 틀리니까. 그러면 가장 불리한 애들이 바로 어디냐? 일반적인 지역 자사고 친구들은 일반고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끔 손해를 보는 경우. 그리고 일반고에서 흔히 얘기하는 과거에 명문고라고 하던 지역 일반 명문고들도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는 거기서 거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느 일반고가 더 좋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종합전형에서는 그거를 판단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점. 그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뭐 소위 얘기하는 되게 좋은 학교는 아니야.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학교, 빡센 학교를 갔다? 그러면 일단은 교과전형은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 종합전형에서도 일정 이상 내신이 나왔을 때 그 정도의 분량의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전에 고교 선택과 관련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고에 갔을 때는 전략적으로 내신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내신 경쟁 이꼬르 종합전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내신을 상승시킬 수 있느냐. 이것만 판단해서 보시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좀 쓸데없는 얘기 했죠. 일반고 정도의 등급으로 본다고 하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쓰려면 그래도 2등급 이내에는 들어가야 종합전형이 가능하다. 우선은 이렇게 결론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각의 비인기과에 따라서는 3등급도 가능한 부분이 아예 없진 않지만 2등급 정도면 인서울 안에 있는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결론은 바로 뭐다? 절대 착각하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평균 등급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근데 물론 이거를 학교들이 다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죠. 그러면 최소한 학교에서 제한하고 있는 평균 등급보다 0.5에서 1등급 정도를 빼세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반고 애들이 지원했을 때 그나마 한 번 하늘에 열심히 기도를 드리면 그나마 한 번 한 학교 정도는 그래도 예비 순번 정도는 부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냉정하고 아주 혹독하게 판단해갖고 지원하는 게 종합전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부 수시전형의 이해 및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해보고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시는 시간을 그래도 이번 겨울방학 그리고 3학년 초에 한 번 더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 본인의 내신 성적과 그에 맞는 학업 역량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이었습니다. 3부 수능의 영양편으로 금방 찾아뵐게요.